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사건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 대림타운 사건 번호 2019 타견 9607호 사건입니다. 자, 사건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화명동 대림타운 101동 5층입니다. 약간 저층 쪽이죠. 중층이라기보다는 저층에 가까운 층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이고 대지권은 2.9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이 일괄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차례 이야기 드린 거라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수는 처음 보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가. 이 집합 건물에 개별 세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개별 세대 하나의 전유 면적이 경매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건물에 앉아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 소유권, 이 전유 면적의 전체 건물에 대한 전유 면적의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만큼 이 토지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권과 이 건물 소유권을 동시에 일괄해서 매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까지 산다. 따라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토지와 건물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이렇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일부러 가렸습니다. 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이해관계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물건도 간혹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이었습니다. 지금 대구로 돼 있는데 아마 이 채권자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입찰 35일 전이고 1차는 2억 2천 감정으로 시작했으나 유찰되었다. 자, 이 유찰되었다라는 것은 이 가격이 현재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가격으로서는 큰 매력이 없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모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찰된 겁니다. 자, 한번 유찰되면 1억 7,600 12월 3일 예정인데, 자, 이 가격 이상에서는 낙찰될 겁니다. 낙찰될 것이고, 자, 어느 선에 낙찰될 것이냐는 이제 후에 분석하겠지만, 이 감정가 부분에 약간 위에 또는 약간 아래 또는 아주 근사한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때 유찰되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되어 온 사건 절차 과정에 이해관계자인 또는 절차상의 어떤 관계자들이 법원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 제출, 그리고 관련자들한테 경매 진행 사항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 이런 알리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권리를 접수받는 이런 내용들이 문건 송달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이유는 이 중에 주목해서 분석해 봐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는가, 그리고 그 권리자의 권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그 흔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죠. 임차인 신 누구누구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 자, 요게 이제 하나 발견된 겁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이후에 이 점유권을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살고 있는 사람의 대항력, 권리 관계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임차인이 있다. 자, 보면 매각 물권 명세서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누구누구라는 점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현황조사 갔을 때도 그 전입세대열람 내역에서 확인이 되었고, 실제 아까 보셨죠? 권리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가져온 계약서에 보면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이 있고, 권리금은 보증금은 1억입니다. 그리고 전입일자 2017년 12월 22일,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아주 늦게 받은 거죠.
그리고 배당 요구하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러 가기 전에 이제사 확정일자를 받은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거의 배당 받는 것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면 2019년 12월 10일. 자,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했었고, 현재 이 사람이 아닌 저 이름을 좀 가리겠습니다. 자, 1순위 근저당,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근저당, 이 근저당 이후에 모든 권리, 자, 근저당, 가압류, 임기경매 모두 다 말소된다.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2017년 12월 25일. 이 임차인의 전입일이 2017년 12월 22일인가 그랬습니다. 늦죠? 날짜가 늦습니다. 일단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할 부담이 없다. 근저당 날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 2017년 12월 22일 전입한 이 임차인, 자,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이네요. 자, 이때 전입일자는 22일입니다. 이 22일 날짜, 이 날짜는 후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명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배당이죠. 명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들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보면 2019년 12월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당 날짜로 따진다면 가장 후순위가 되겠죠. 이게 보면 이제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달라지고, 배당은 좀 복잡해지겠지만 어쨌든 이 금액을 다 더해도 낙찰 이후에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배당한 이후에 낙찰가를 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낙찰 받는다면 낙찰자는 어떤 부담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보시면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이 있었고, 그 이후의 후순위 날짜들은 모두 소멸되고, 그리고 전입에 있는 임차인도 후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될 것은 없다. 등기사항에도 인수될 것은 없다. 자, 관리비 연체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보증금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관리비에 의한 입찰가나 또는 명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점유자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다만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 후순위다. 자, 문제는 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을 것으로 어느 정도는 받을 것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명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임차인 세대, 그럼 명도 대상자는, 자, 이제 명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 대상자, 자, 누구를 상대로 명도할 것인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없죠? 대항력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일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그 명도 확인서 교부와 함께 동시 이행으로 이 명도를 잘 협상하면 적은 비용으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명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 임차인 세대. 이 소유자의 부실한 채권 관계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임차인을 명도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권리관계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낙찰을 받고 매입을 해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낙찰받고 이사비 한 500만 원 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낙찰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고 또 경매 잘 하고 계십니다. 돈도 많이 버셨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화명 대림타운 동평행대 매물입니다. 우리 물건이 5층 남향입니다. 자, 이것을 감안해서 다른 물건들을 보면 청수가 굉장히 좋은 것들은 2억 중반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층은 2억 초반, 그렇죠? 2억 6천 중반을 넘어가고 저층은 2억 중반을 이하. 여기 5층이 있네요. 2억 3천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3층에 2억 4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억 5천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거래 사례도 지금 현재 호가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매도자와 실제 그 매도자의 호가를 받아들이는 매수자의 그 서로의 힘, 그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그대로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단지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어느 정도는 같은 그 평균적인 그 흐름을 같이 탔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축이 아닌 오래된 아파트냐에 따라서 그 선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호가와 실제 거래 기록한 가격은 비슷하다. 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쉬웠습니다. 감정가는 2억 2천이었습니다. 당시 감정할 시점에 이 가격은 맞았고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자, 따라서 잘 받는다면 한 2억 3천, 그리고 가장 유력한 가격은 한 2억 2천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최근에 낙찰된 20년 8월 6일, 20년 6월 2일에 낙찰된 유림아파트와 대림아파트를 분석해보면 자, 18.1평과 25.7평 모두 2차에 낙찰되었고 1대1과 12대1이었습니다. 자, 감정가 1억 7,300일 때, 그리고 2억 4,2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자, 유림아파트는 보시면 감정가보다 낮았고 대림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이렇게 형성됐고 그 낙찰가율은 큰 차이 없이 92, 한 94 정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12대 1입니다. 대림타운은 경우에 나온다면 12명 정도가 입찰할 정도로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한 어떤 그 반응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물건에 대한 경쟁률도 한 10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그 경쟁자들의 생각보다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호가 2억 2천일 때 이 가중평균 구한 그 데이터를 반영해 보면 한 2억 1,200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2억 1,200. 우리 감정이 2억 2천이죠. 2억 2천. 자,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상한가를 적용해 보면 같은 데이터에 적용하면 2억 2,140, 감정을 살짝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즉 감정가 수준을 내서 큰 차이 없이 그 금액 근처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은 2억 2천입니다. 이쯤 있겠죠. 2억 2천. 자, 그러면 2억 1,200과 2억 2,100만 원 정도, 이 감정보다 100만 원 정도 더 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경쟁률이 좀 격하다면 지난번 그 대림 아파트 입찰 경쟁률처럼 한 12대 1 정도 된다면 이 가격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질문이면 촬영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댓글로 답변해 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